최근에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 봐. 이게 시장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너무 좋아서 문제다. 이게 속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네. 너무 좋은데 이게 내일 오늘 사면 내일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지금 약간 좀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지금 추가 매수할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지금이라도 배팅 해야 됩니까, 대표님? 손이 안 나가면 발로 하세요. 그런 손이 개그가. 안 나가면 발로 해라. 이게 옛날에 저 노름하는 사람들이 하던 얘기. 아 그런가요? 뭐 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 예. 저기 영화 타짜 보면 네. 이게 손을 치잖아요. 고니가 네. 그러면 이제 발가락으로 친다고. 썩 그런 또 얘기- 기분이 안 좋네요. 아니, 그런 얘기도 예. 있고 예.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거 같습니다. 요즘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 한때 그러니까 그래도 AI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명 MC님께서는 표정이 이랬어요. 정말 AA 지금도 저는 이해할 그렇죠. 수. 나 오늘 해봤다니까. 심지어 그래서 오늘 깔아서 해봤어요. 얘 안 똑똑하던데. 챗 GPT요? 안 똑똑하던데. 영어만 잘하던데.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면- 박앵커가 안 똑똑한 거 아니야?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걔 똑똑하다 그러는데. 전 사실 2015년도인가요? 16년도에도 바이오 못 따라갔어요. 오케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못 따라갔어요. 오케이. 못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따라갔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뭐 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이게 정말 막 붕처럼 해서 아까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상을 완전 바꿔서 그렇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가능할 이게 것이냐. 현직에 계신 분들, 네. 그러니까 진짜 AI 그쪽에. 관련 소프트웨어 네네네네. 만들고 거기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는 비관적으로 봐요. 에이? AI에 대해서 잠깐만. 왜 오늘은 반전이에요? 스릴러예요?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네. 반도체 협상 안 좋잖아요. 네. SK하이닉스 계신 분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안 좋다고 하고. 지금 거기 난리예요. 막 구조조정한다고 그러고. 아, 그러죠. 조정하고. 네.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 이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할까요? 이게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데 나는 왜 구조조정 당하나? 뭐 이런 생각? 그렇죠. 예. 내가 왜 한직에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네. 하는데 주가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뭐 밀접하게 산업에 제가 보통 보면 그랬어요. 사이클을 다 맞추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과 이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 보통 시장에 대한 신산업이 펼치게 되면 나오는 이제 기대감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가가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버블 훨씬 더 먼저 가고 버블. 꺼질 때도 훨씬 더 응. 하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AI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승하는 게 맞다. 예. 아. 그러니까 아니 이미 섹터 플레이 좀 하시죠. 네. 한 지가 벌써 한 알겠습니다. 달이 돼 갑니다. 네. 김윤 대표님 진짜 올해 챗 GPT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야죠. 네. 근데 지금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챙겨야 될 먹을 거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직도 예. 지금 충분하다. 올 때마다 나보고 섹터 플레이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사면 나는- 그때부터 꺾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원형 탈모 걸린다. 나한테 말하지 마라. 안 그랬어. 탈모 관련주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알아요. 그래? 예. 자, 그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요. 아니야, 그거 관련주 필요해. 그거 카톡으로 하시라니까요. 카톡으로 하시라니까. 요즘 막 네,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탈모 관련주에. 네.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0.9% 올랐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강하더니 오늘은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가 강해 삼성전자가 강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2% 상승, 뭐 하이닉스 4.5% 상승했으니까. 전기전자 난리가 났었어요. 네, 반도체주들, 대형주들이 오늘 특히나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증시가 안 좋아질만 한데 자꾸 좋으니까 증권주들이 또 난립니다. 오늘 증권주가 업종 1등을 했습니다. 3.2% 그러겠네. 상승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6.6%나 급등을 했고 다른 데도 뭐 2, 3%씩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에 이어서 뭐 서비스 업종 이쪽에 성장주들이 많죠.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관련해서 이제 대책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은행주도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 주주환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오늘 게임주 중에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주주환원 공시를 하면서 6%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주환원과 관련 뭐 온라인 파트너스가 오늘까지 저희 금융지주들 환원 정책 답변해라 그 시간이었는데
은행주들은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서는 만족한다. 이런 반응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온라인에서 만족한다고요? 뭐 KB 뭐 요즘 보면은 온라인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 거기 주식은 안 파나? 저는 그 사모펀드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작년부터 막 SM 지분부터 막 다 껴 있더라고요. 요즘 제일 세. 거기 주식 상장하면 나 거기 사고 싶어. 혹시 레몬 리서치 지분은 좀 안 필요하십니까? 제가 살게요. 온라인 레몬 이러면 내가 살게. 제가 한 5% 사겠습니다. 저 얼라 레몬입니다. 얼라 레몬 좋아. 좋아.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주주 예전에는 저희가 주주 행동주의를 해서 나온 표방했던 회사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벌었어요. 네, 엑시트할 때도 문제도 많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진화되는 뭐 2.0, 3.0 단계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근데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그 좀 안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왜 저평가가 되는지 이유가 있는 회사들, 이거 가지고 건드리는 게 그게 그러니까 할인 요인이 있는 회사들을 건드리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할인 요인을 개선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행동주의 펀드도 펀드입니다.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버는데 그 약한 점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요즘 핫한 게 SM이지 않습니까? SM. 네. 또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 뭐 주실 SM 겁니다. 일단 정리를 뭐 한번 정리하고. 해주시죠. 이게 저도 어제 발표 났을 때는 뭔가 좀 찝찝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삼자 배정 유증이어서 좀 이상한데? 삼자 배정 유증에 전환사채도 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게 대주주의 지분이 아니고 삼자 배정이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딱 처음에 어제 공시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구주 인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네. 그렇죠. 신주 발행 얘기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지? 인수를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이 지분만 갖고 이제 그냥 협력만 투자를 하는 하겠다는 건가? 예. 어. 그래서 좀 의문이 들었는데 역시나 이제 대주주는 동의한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네. 법적인 대응까지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일단 법적 일단 대응에서 내용은 카카오가 9.0 9.1%. 네, 아니, 그냥 9%를 9%. 예. 9%를 전환사채와 신주 발행, 삼자 배정 유증을 네, 통해서 맞습니다. 받는 거고. 둘 다 합쳐서 9%죠? 네, 두 개 1,000억씩 들어가서 총 한 2,000억 정도가 그러니까요. 들어가고요. 지금 이수만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수만 총괄 대주- 프로듀서.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 총괄이 18% 8.5%. 18% 정도 가지고 있고. 18%라고 하죠. 네. 그거. 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숫자는. 네. 18.5%를 가지고 있는데 삼자 배정 유증을 해버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16점 몇 %로 그렇습니다. 네. 지분이 지분율은 쪼그라들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지금 8.5% 갖고 있는데 네. 지분율이 7%대로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분율만 쪼그라든다기보다도 그 대금이 들어오면 네. 그게 시총으로 온전히 이제 합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고. 아니 그건 대금이 맞는데. 들어오는데 네. 어떻게 그게 시총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문제는- 맞는데 이제 시총 이제 지분율 시총 경쟁이 되죠. 붙을 때 얘기니까 저쪽 그렇죠.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대주주가 지금 반대를 하는 거고. 반대하는 거고. 네, 법적인 검토를 근데 제 생각에는 안 거치고 이런 공시를 냈을 리가 없거든요. SM도 이미 기존에 이제 뭐 김현장이라든가 이런 로펌들과 이제 관계를 많이 맺고 자문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네. 네. 그렇게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카카오와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했을 텐데 이게 그렇게 쉽게 그 이수만 대류 측에서 가처분 신청한다고 인용이 되기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들고요. 법적인 대주주도 되게 무섭겠는데요. 아니요. 무섭죠. 그냥 뭐 50% 삼자 배정 유증 때려버리면 지분 반토막 나고. 딱 사인했던 사람들이 예.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에요. 예. 20년 동안 갖고 데리고 있던 이사들이 다 사인해 버렸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수만이 형이 아니죠. 이수만 총프 네. 총괄 프로듀서와 네. 나머지 구간의 딱 음. 진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벌써 이제 선거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근데 거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너 그냥 이거 가지고 잘 넘길래 아니면 지분 깎이는 거 보고 있을래? 이거지 않습니까? 16.5%를 훅 들어오니까. 게다가 결국엔 카카오가 인수해도 카카오 엔터로 넘기겠다는 얘기 분명히 나와 있는 네네네네. 조항이고. 그러면 이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에서 들어왔잖아요. 네. 네. 거기서 1조 들어온 거. 음. 그중에 이번에 쐈습니다. 나머지 있겠죠? 네. 나머지가 한 4천억, 5천억 있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들어오느냐? 지분 그거 더 저거 한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개 매수? 그거로 그 얘기도 있고 공개 우리 매수 얘기 있던데. 시나리오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은 공개 배수해서 들어가는 절차까지 볼래 아니면 넘길래.
제가 보기 두 가지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 보니까 요즘에 수급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네. 뭐 요즘 외국인들이 갑자기 또한 지금까지 한 16%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5%가 누가 한 11월 1일부터 쫙 산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게 또 어딜 것이며. 요즘 보면 기타 법인이 네. 그냥 이틀 전에 한 20만 주 확 사더니 최근에 한 40만 주까지 확 늘린 그 군대가 있습니다. 컴투스. 컴퓨터는 4.2% 갖고 있는데 컴퓨터는 한참 전에 네. 됐고. 7%. 예전 겁니다. 네. 아 여기서 더 사면 컴투스가 이렇게 사면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 딱 거기서 눈치 볼 것 같고요. 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 상황 들어서 누군가 욕구를 내고 있는 쪽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론이 날 텐데, 근데 결국에는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보게 되면 네. 지금 상황은 우리 이수만 총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내 이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란인데 네, 사내 이사들의 반란인데 이게 예, 그렇죠. 네. 쌤 사내 이사들이 되게 유명한 분들 아닌가요? 아니, 예전에 그- 가수했던.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네. 김민종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은 뭐 밀렸다 생각하니까 저러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 있었던 뭐 프로듀서라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네. 근데 이게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게 화우 측 법률대리인 선임을 해서 이수만 총괄이 이야기하는 게 경영권 분쟁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지배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런 공시를 해버리면 이건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똑같은 적대적 M&A 관련돼서 그런 법 그렇죠. 위반이다. 근데 예전에 그 한진칼에 KCGI가 들어갔을 때도 네. 그때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면서 네. KCGI가 똑같은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네. 경영권 분쟁 상황인데 그렇게 나의 지배력을 확 낮출 만한 그런 유증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네.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원에서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결국 결론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 입장 아니에요? 공격 들어온 쪽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한 거고. 네. 근데 지금은 대주주가 방어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반대의 입장이죠, 그건. 근데 상황은 똑같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이게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삼자 배정을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삼자 배정 인정해 주는 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기존 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적으로는 공개 회사가 주식을 기존 주주한테 유상증자할 때 똑같이 지분율대로 권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그거를 지금 안 줘버린 거거든. 안 줘버리고 삼자 배정을 할 때 할 수 있는 근거가 내 기억에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뭐 그 관련된 뭐 이런 잘 나가는 회사에 외자 유치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뭐 이번 경우네요. 잘 나가는 회사가 네. 회사가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유증이 힘들다고 볼 때 뭐 근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예. 이런 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다는 이게 게. 허가를 안 받고 지금 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상대가 이게 카카오인데 예. 카카오가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만한 회사냐? 그것도 또 의문이거든. 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 같아요. 이게 지금 회사는 그러니까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따로 놓고 회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뭐 당장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충돌이 나오는 게 일단 그 이제 엑소 이제 군대 갔다 들어옵니다. 네. 언제적 그 무시하지 마세요. 엑소 아직 잘 일본 나가고 공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한번 요즘에 그래도 이쪽에 NCT 쪽도 네. 뜨면 매진이에요. 그렇죠. 또 네. 매진이에요. NCT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NCT 127하고 드림이 두 개가 네. 지금 이제 겹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연할 때가 약간 좀 이게 상충 관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엑소 들어오다 보면 좀 보완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SM 연습생은 천국에서 내려온 연습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요. 예, 못 따라간대요. 다른 애들. 아, 엄청 잘한다고요? 예, 아. 그러니까 깔린 애들만. 시스템이 그 네. 육성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저희가 YG의 보석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는 보석함이 아니라 보석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를 끌어내서 이제 해야 되는 게 SM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그래서 이제 멀티브로싱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는 좀 엔터 산업 아는 사람들의 얘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지분 관련 쪽이고. 네. 근데
지분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SM에 보통 그러니까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멀티 프로듀싱에도 결정 권장이 있어야 됩니다. JYP 있고 방시혁 의장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하나가 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수만 총프는 네. 좀 못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 쪽에서 좀 나오는 거죠. 뭐 그러면 안 좋다는 얘기. 그 변화를 얘기 드리는 거죠. 변화를 네. 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결국 이제 회사 본질을 보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지분율 싸움들은 알아서 할 거고, 네네. 근데 지분율 싸움 하는데 끼어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이제 뭐 증자하니 뭐니 이러면서 이게 또 잘못하면 패가 망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잘하면 크게 버는 수도 있긴 한데, 네. 이제 만약에 지분율 싸움을 하다가 이게 불리하게 됐을 때, 난 사실 카카오 들어오는 거 좋게 보거든요. 네. 카카오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좋게 보긴 하는데, 네. 그 이제 카카오가 안 들어가서 가서 다시 옛날에 SM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배구조 얘기는 그냥 좀 지켜는 보되 이렇게 가치 변화만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저는 롱뷰입니다. 그렇죠. 가치는 뭐 근데 그 얘기는 그게 맞아요. 그 시스템을 워낙 잘 만들어놔서 네. 그냥 사실은 시스템에서 신인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 네, 거기는. 네, 네. 저희 좋은 회사인데 사실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라이크 기획 같은 이런 뭐 거버넌스 이슈인데 이게 지금 해소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이겠죠. 울퉁불퉁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고 오늘 IT 쪽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는 조금 주춤했지만 오늘은 반도체가 오늘 또 시장을 또 하드캐리 했거든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매크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제롬 네. 파월이 어제 이제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물가 하락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네. 오늘 뭐 반도체도 많이 상승한 영향을 끼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정도 오른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 내에는 이제 3, 4분기에 업황 반등하는 게 이제 대세니까 많은 의견들이니까 그거를 한 6개월 선반영하면 지금쯤 올라갈 때가 됐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된 투자가 결국에는 메모리 수요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엔비디아 벤더들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무슨 이게 저기 테마 주식이에요? AI 가면서 삼성전자 주가 막 확 뛰어 올라가고. 자세히 보면 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더 부각받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뭐 어제는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좋았고 오늘은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들. 근데 오늘도 소부장 쪽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뭐 쭉쭉 뻗은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이거 그냥 AI는 전부 다 디램이거든요, 사실은. 결국엔 그렇죠. CPU 하나밖에 안 들어가도 네. 디램은 덕지덕지 가서 붙어야 되니까. 덕지덕지고 이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쌌습니다. 네, 위로도 쌌고 쌓고. 예, 뭐 연산 들어가는 메모리 나오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팅이 들어가는데 이제 지금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하고 이제 붙었으니까 네. 거기다 이제 슬금하고 또 내놓은 게 바이도 나왔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아직까지 클라우딩 컴퓨터에서 클라우딩 시스템에서 가장 글로벌 1위가 어디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아마존. 아마존. 네. 예.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네. 얘네들이 되게 조용해요. 얘네들 물론 지금 주가도 보면은 빅테크 기업 중에서 얘네가 제일 못 갔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네. 음. 뭐 너네 뭐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비용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가만히 있거든요. 이거 잘못 두게 되다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빙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얘기 보니까 오피스에 들어간대요. 오피스에 들어가고 팀스에 들어가고 네. 이거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도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제 검색 기능에 뭐 광고까지 넘어간다라는 부분들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예 그냥 오피스 쓰다가 그냥 바로 검색하면 돼요. 이러면 타격이 크거든요. 아마 다음은 아마존일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뭔가 발표한다. 빼줄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네이버도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AI 정책.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솔직히 네이버가 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이승호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얘기하셨으니까 박사님.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특화된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고 네. IT 강국이 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어로 해서 패치된 이 시스템을 아까 챗 GPT 쓰면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저 팝하고로 다 잘했어요. 팝하고로 바꿔서 이렇게. 아, 참. 구글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챗 GPT가 구글 거라고요? 아니 이거 어. 다른 브랜드 거 안 싫어해요. 다른 브랜드 거 안 네네네. 된다.
네이버 몰랐네. 파파고라서. 네이버 파파라서. 아, 네이버에서 나오면 그때 가서 하세요. 아, 그래. 차라리 그럼- 네이버 나온 거 한글로 하면 되죠.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자연어 기계어로 갔다가 다시 자연어로 내려오는 과정들이 이게 여기서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린대요. 네. 그러면 아니 오늘 저녁에 뭐 먹어 이거 질문했는데도 그런데 뭐. 전 몸으로 본 친구 중에서 누구냐 너 물어본 친구도 있어요. 그 답이 뭐라고 나와요?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안 돼 또 아, 홈페이지가. 그래서 별거 다 나옵니다 요즘에. 센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네. 너가 구글을 대체할 수 있니? 네.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자신감이 좀 없습니다. 아. 상당히 겸손하고 네. 잘 모르는 거 대답 안 하려 그러고. 아. 네. 아니, 그리고 다 그 금융사 계셨으니까 금융사 보험사의 챗봇 이용해 보셨잖아요. 네. 그거보다 조금 나은 수준? 아, 그거 너무 비한 건가요? 그건 너무 비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요새 금융사도 챗봇도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챗 GPT가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폰에서 시작한 시리가 그렇죠. 예. 원조잖아요. 네. 이게 시리가 원조인데 시리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말 가지고 장난하는 재미로 네. 너 왜 이렇게 이쁘니 뭐 이런 거 하고 너 나랑 애인 할래 이런 장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장난 주셨어요. 장난 많이 그래서 했어요. 아이폰을 쓰셨군요. 우리 아니 박사님. 그런데 외로우시죠? 그런데 이게 맨날 답이 이게 헛소리가 나오거든. 네. 그리고 똑같은 대답 나와요. 똑같은 맨날 대답. 헛소리가 나오거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직은 이 챗GPT도 이게 아직은 이게 그 수준을 그렇게 크게 뛰어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앞으로 진행. 가겠지. 네. 미래는 가겠지. 소비자가 사실 체감을 할 만한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써보는 거 말고 AI 그 음성 비서에 탑재되면 참 쓸만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빅스비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구글링 컴퓨터 켜서 구글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말로 예, 그럼 그게 즉답이 올 수 있죠. 네, 굉장히 그럼요. 긴 정확한 답변이. 그리고 난 사실은 알파고도 앞으로 미래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알파고요? 알파고의 형태로 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구글 트랜슬레이트나 뭐 이런 걸로 그거를 내가 있던 우리 회사에서 2000년대 초반에 네. 번역기를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번역기요. 네. 그 즉 바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하는 거 예. 했었는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N이 아니죠. 참 일본 말이 뭐죠? 이번 히라가나. 그러니까 일본 말로 내가 이게 엔화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가지고 일본 말로 번역하는 거는 네. 그때도 잘 됐어요. 네. 어순이 어느 어순이. 구조가 네. 똑같잖아. 네. 단어만 바꿔주면 되거든. 네. 그리고 약간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무시해도 될 정도고. 예, 예. 그때 영어는 번역기가 안 됐거든. 네. 지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굉장히 잘 되는 편이야.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있으면 그것도 이제 잘 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일본어는 잘 되고 영어는 안 된 거는 네. 논리의 구조가 서로 다르니까 이게 구조로 무슨 공식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하려고 그러면 영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또 무한 반복으로 돌려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영어로는 이거더라 네. 하고 집어넣어 버릴 텐데 앞으로. 그렇겠죠. 네. 네.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영어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면 되더라 하는 걸 그냥 때려 넣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챗 GPT고 뭐고 간에 전 세계 무슨 아무 언어로 해도 될 수 있게 다 바뀌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죠. 이게 저희가 지금 다 뭐 챗 GPT나 이런 무슨 봇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벌써 막 앞서가고 시작하는 게 이제 그러면 AI가 적용되는 산업에 대해서 막 지금 벌써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다 진행이 될 거고 거기서 단순하게 뭐 검색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냐. 오늘 또 아니죠. 올라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광고 회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AI가 적용해서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이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네이버에서 뭐 쇼핑에서 뭘 검색만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좋아하는 분야, 근데 이걸 주기적으로 사요. 그거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딱 그 시점에 연결되면 바로 올라옵니다. 그게 뭐가 다냐면 광고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벌써 실적도 작년에 불황이라는데 이쪽은 오히려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딜을 하라는 회사 SK텔레콤에서 네. 그 조진웅 선생님 나와가지고 아 TD? SK 스퀘어? 네. 네. 아니 저 인크로스라고 있습니다. 인크로스. 이거 뭐 매수 추천이 아니고요. 네. 예, 이런 회사들 보면은
진짜 결합해서 잘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이제 따라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성과 내야 되겠죠. 이런 것부터 의료 쪽도 있거든요. 의료 AI 같은 경우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법률 이런 쪽도 있고. 법률 쪽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생활에서 이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좀 늦을 수, 그러니까 산업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아 이런 종목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먼저 빨리 나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주식은 항상 빨라요. 네. 그죠. 네, 그걸 캐치하는 것과 아닌 게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네. 그래서 걱정인 게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반영을 굉장히 강하게 해버리고 오랫동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산업은 성장하더라도 근데 항상 그렇죠. 그렇게 움직여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사고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아하. 그거를 잘 못하면 원형 탈모 걸리니까. 역시 탈모 관련주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의 화두는 AI, 그렇죠. AI가 GPT 관련된 종목들은 뭐 오늘 음성 인식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그렇죠. 막 돌아가면서 오르더라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민수 대표님은 계속 갈 거다. 네,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는- 사자. 뭐 이런 의견이신 거고. 아니요. 지금부터는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 네. 아 지금부터는 알아서 해라. 네,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근데 올랐다. 제가 느끼는 거는 AI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새로운 그 분야들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AI 이쪽 산업도 가고 이쪽 산업도 가게 되면 반도체 많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메모리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칩이 더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오르는 것도 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유들. 설계하고 로직하는 이런 회사들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매수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들과 경부돼 걔를 있겠죠. 같이 네. 한다. 네,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사기는 조금 더 마음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 전에는 야 뭐야 이거 뭐 어닝 쇼크 이렇게 났는데 다음 분기에는 적자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가 올라? 난 못 사겠어. 그런데 이제 뭐 새로운 아니 근데 항상 다음 분기 적자나 그럼 그때가 살 때 아니에요? 항상 매수 기회죠. 항상? 네. 회사는 바뀐 게 없는데 이게 경기 상황으로 적자다 그러면 싸게 사야지. 근데 싸지가 않아요.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올라온 상태긴 한데.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겁니다. 네. 그나저나 이게 그 AI가 오래 가요? 똑같은 얘기 물어보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무슨 뭐 로직 짜다본 사람처럼 저한테 얘기를 아 하는 그래도 거기 건데.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 내가. 아니 저는 대답하러 나온 거잖아요 오늘. 나는 물으러 나온 거고. 결론은 저는 네. 산업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가속화시킨다. 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고도화되고 하는 난 요게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메타버스도 가거든요. 그렇겠죠. 서로 연결돼서 간다. 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코드 이렇게 딱 꼽아놓고 가상 세계에서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매트릭스 같은. 매트릭스처럼 야, 요즘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 TV에서도 메타버스 활용한 뭐 연예 데이트 뭐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며칠 전에. 메타버스가 재작년에 뜬 거죠. 네. 재작년 그때 말이었죠. 말부터 뭐 작년에는 근데 많이 죽어버렸지 나중에. 죽었죠. 그 연말 연초에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다시 또 연결돼서 또 간다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 이렇게 급격하게 안 했었으면은 제가 보기엔 박스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성장주들. 예, 예. 많이 죽었지 예, 금리 근데 인상 때문에. 밸류 압박 받으면서 그냥 워낙 부러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AI부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성이 잘 보시면 다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밸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지금 복귀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네.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게임주로 넘어가 볼까요? 크래프톤이 아침부터 시가를 빵 띄웠습니다. 실적 크래프톤 말고 뭐였죠? NC소프트도 나왔습니다. NC 말고 네. 펄어비스가 실적이 좀 괜찮았었나요? 펄어비스 실적은 제가 안 봤는데 크래프톤은 실적이 막 그렇게 주가를 막 폭등시킬 만한 실적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네. 순이익은 또 쇼크 나왔고. 어쨌든 근데- 오늘 게임주들 좋았는데. 네, 게임들 다 같이 크래프톤이 좋았는데 자사주. 네. 네.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에서 뭐 M&A 등에 쓸 투자 금액 뺀 거 딱 네. 그 금액의 한 40% 한도로 자사주를 취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자사주는 올해 취득할 예정인 건 전부 다 소각을 하고 내년도 그리고 25년도 2년치 취득분은 한 60% 이상은 그래도 소각을 할 거다. 할 거면 다 해야지. 가끔 다시 뭐 뭐 60% 그거 그리고 M&A 물론 이제 자사주 사서 소각하는 거 참 좋은 일이고 한데 또 모르잖아요. 또 이제 SM 같은 사태가 나올지 모르니까 방어용으로 일단 뭐 방어용으로? 네. 네.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이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이 공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4분기에 그러니까 네. 크래프톤 실적 잘 보면은 4분기 순익은 적자입니다. 음. 예. 이제 묻어가는 거죠. 적자니까 이런 거 발표하고. 실적 안 좋으면 이런 거 나옵니다, 당연히. 회사 쪽에서는. 근데 전 이거보다 게임사는 게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이번에 칼리스토 프로토콜 나온 다음에 욕 엄청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뭐 너무 잔인해서 호불호가 갈린다. 해봤거든요. 아이고. 네. 해봤는데 안 해보는 게임이 없잖아. 해야죠. 일단은 해봐야지. 주식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건 핑계인 거 아니에요? 그냥 게임 하고 싶으니까. 와이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한테 네네네. 게임기 왜 샀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에. 요거 뽑아온다 이러면서. 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잘 내가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요. 원점 챕터 1으로 또 들어와요. 그거 재미없는데. 근데 슬슬 5기가 활동합니다. 어. 나 이거 깨봐야겠어. 그럼 아, 잘안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뭐 이렇게 된 좀비가 잘 안 죽어요. 네. 아니 근데 근데 그러다가 좀 깨기라도 좀 하고 가끔씩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죽기만 하면 집어 던지지. 고럴쯤 되면은 예. 또 한 4번 5번 가잖아요. 거기서 무기가 딸랑 떨어집니다. 아, 깰 수 있는 무기가. 예. 근데 그것도 뭐 좋은 무기가 아니고 또 뭐 강화시켜야 돼.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예. 그때 이게 대처를 좀 잘못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콘솔 팔고 PC 팔고 거기다가 스팀 계정으로 들어가는 이 루트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PC 쪽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렉 생기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대처를 잘 못하다 보니까 초기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팀은 지금 처음에는 막 초기에 17,000명 접속할 정도로 거의 뭐 스팀 순위에 보면 2위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500명입니다. 아이고야. 네. 왜 그래? 그러니까 좀 그거 굉장히 기대작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본 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네. 응. 근데 그때 좀 악명 오명 때문에 좀 쑥 들어간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이게 초반에 이제 대응 잘못하면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게임이 못 살더라고. 네. 운용을 잘해야죠. 네. NC처럼 기가 막히게 돈 쓰게 만들고 그렇게 운용을 잘해야. 아, NC는 대단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카페 가서 트럭 몰고 가서 시위하고 그런데도 할 사람은 하죠. 네가 상자를 열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NC소프트도 실적 나왔는데 별로 그냥 그렇습니다. 이번에 3맨이 뭐 실적이 얼마가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러던데 별론가 보네죠. 원래 게임사들은 4분기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비용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4분기 때 별로 안 좋은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주가 맞는데 이번에도 그냥 연간으로 퉁쳐서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 같은데 NC소프트에서 뭐 다른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건 내일 아침 또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크래프톤도 지금 그래서 올해 나오는 게임 보니까 세 종 얘기를 하는데 기대할 만한 게 아직 없고 그때 뭐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를 성공한 회사다 보니까 그 총싸움 쪽에서 뭐 하나가 또 나온대요. 총싸움에서 네, 그것도 이제 PC 콘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콘솔 하기가 좋죠. 그런데 총싸움하는 건. 이 FPS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오버워치라고 혹시 오버워치 알죠? 네, 오버워치라고 나오고 이게 하다가 이제 약간 또 이게 무료화식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이 네. 엄청 치열해지는 겁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안 되다 보니까 무료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아이템 가지고 하려면 뭐 예전만큼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되는 것도 이렇게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뭐 사실 좀 대작 게임이 나오고 실적이 좀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바닥에서 또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 크래프톤 얼마나 가죠? 얼마나 올라갔나? 나 요즘 크래프톤 안 왜냐하면 봐서. 제 느낌에는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게임도 소프트웨어다. 이 정도. 네. 아, 그것도 그럼 뭐 AI 챗봇이다? 뭐를 아니, 챗 GTP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움직였던 배경들이 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그 극한의 부러짐들을 이제 거기서 그렇죠. 그게 이제 반영되는 과정이고 아니 그럼 위메이드 왜 올라옵니까 지금? 이건 또 설명할 수 거기 없는 4분기 실적 개판이 되던데. 저 너무 언어가 아, 죄송합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크래프톤 19만 2천 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야, 이게 진짜 너무 싸다. 조금 밀리긴 그렇죠. 하네요. 50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냥 아니 상장한 가격이 이게 셌잖아. 너무 그러니까 그때는 자신 있었죠. 네. 이 정도 밸류 가지고 네. 뭐 붙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변하면서 나오는 과정들이 좀 터프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보통 보는 이제 PBR 밸류는 저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싸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공모가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떨어져. 지금 반토막도 더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죠. 공모가가 얼마였었죠? 40, 40? 거의 50만 원이었습니다. 40몇만 원 했었죠 그때. 직원들이 제일 슬픈 현실이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크래프톤 그 자사주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KB금융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은행주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신한지주 신한지주가 분위기를 망쳐놨습니다. 네. 신한지주 네. 발표 왜요? 쭉 빠지더라고요. 일단 어저께 KB금융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일단 은행주 오늘 발표했던 실적들은 다 쇼크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어차피 PER 3배 주는 비즈니스라서 네. 그거 뭐 얼마 이렇게는 안 중요하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 모두가 좀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KB에서 일단 22년도 주주 환원율 26%에서 33%로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면서 원래 29% 정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야 29% 지금 코로나인데 낮춰 그래서 26%까지 내려갔다가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막 그랬어요. 이제 그 코로나 때 좀 낮춰놨으니까 그거 모아놓은 걸로 높일 수 있다. 근데 그게 딱 나온 거잖아요. KB에서. 그렇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숫자는 자본 비율입니다. 자본 비율이 작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2.6%였어요. 네. 신한지주랑 KB금융, 뭐 하나금융 다 똑같았습니다. 네. BIS 자본 비율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BIS 자본 비율 중에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있는데 그 비율을 기준으로 12.6%였는데 KB 금융지주가 4분기 기준으로는 13.3%로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예전에 신한지주가 1월 초에 자본 주주환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본 비율 12% 이상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3분기 기준으로 12.6%면 0.6%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위험 가중자산의 0.6%라서 그때 계산을 해보면 대충 주주환원을 한 2조 한 6천억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죠. 1년에 배당을 1조밖에 안 주는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니. 네.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자본 비율이 갑자기 13.3%로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0.5%가 추가로 급등하니까 이것만 해도 주주환원이 추가로 한 1조 원 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신한지주도 곧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오후에 할 텐데 13.3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면 네. 12% 이상 전부 다 주주환원하면 이게 얼마야? 라는 생각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다만 KB 금융지주는 오늘 주가가 안 올랐던 이유는 이 회사는 13% 이상에 대해서 환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제 KB 실적 발표난 이후에 오늘 한 1%대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장중에 신한지주가 4%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신한지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어닝 쇼크가 좀 심하게 많이 나왔고요. 그 영향에 자본 비율이 안 늘어났습니다. 12.6%에서 4분기에는 12.7%로 0.1%만 늘어났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배당을 더 할 게 없다. 네. 혹시 그것도 배당 안 하려고 비용 다 4분기에 미루는 거 아니야? 뭐 일부러 고의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회성 비용이 분명히 지주회사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연봉 올랐어요 혹시? 인건비로 이렇게 다 쓴 거 아니죠? 보너스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회계 처리가 변경이 돼서 요게 한 1,500억 정도 이제 잡히긴 했는데 요거는 갑자기 왜? 이 시점에 네,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환입이 될 예정이라서 뭐 일회성 요인이긴 합니다. 뭐 내년 되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배당을 좀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온라인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네. 만족해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만족했어요. 사실 이번에 그 관전 포인트가 신한지주가 과연 1월달에 이야기했던 걸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은행들이 이 주주환원 움직임에 좀 따라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둘 다 충족이 됐습니다. 신한지주도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했고 네, 다른 다만 데도 지금 따라가고. 네, KB의 자본 비율만큼 그 정도의 기대치는 조금 낮아졌다. 그래서 상승폭은 조금 줄여서 마감을 근데 했습니다. KB는 왜 13%라 그랬대? 자본 비율이요? 네. 그만큼 올라간 거죠,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13%를 넘는 거를 그렇죠. 배당을 한다. 아, 예, 이거죠. 그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우리 다르죠. 금융지주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는 12% 초과할 때 주주환원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자본 비율이 11.5%입니다. 하기 싫. 이거 안 되지.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관계자가 있어서 그만하죠. 네. 아니,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럼 네. 이걸 다 통틀어서 네. 은행주 사요?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다만 이 속도가 네. 이 KB만큼의 자본 비율이 빠르게 늘어났으면 네. 굉장히 속도가 빨랐을 텐데 네. 그러진 않을 거고 네.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단계를 밟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떨지 PBR 말고 비율은 얘기하자. 네네네. 일단 승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 뭐, 이제. 뭐 저기 자꾸 물어보지 말고 네. 그 은행주 사요? 제 기준으로는 네. 할 게 너무 많은데 아니 뭐 AI 지금 이야기 하시는데 은행주 살 그게 어딨어요? 은행주 살 틈이 없어? 그냥 줬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 느낌에는 뭐 모르죠. 또 내일 외국인들 딱 들어오면서 그냥 확 올려버릴지는 모르겠죠. 근데 모르겠 지금 그거 만약에 할 게 없으면 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아서 본인 스타일은 아니다.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다. 제 계좌의 자본 효율 배치를 상당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그쪽은 아니다.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중국 뭐 단체 관광도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해외여행 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은 TA항공이 비행기 티켓 무료 이벤트 그런데 서버가 폭발했다면서요? 아, 무료 이벤트는 아니고요. 예, 오늘 이제 일본이랑 동남아 티켓 좀 할인 이벤트입니다. 아. 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야, 아니, 근데 매매를 하셔야지 좀 왜? 벌잖아. 그거 뭐 항공권 사면 되지 그거를 또 한다길래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수천 명 대기 걸려 있어가지고 네. 다운이 되더라고요 서버가. 아. 네, 뭐 그 정도로 최근에 여행 수요를 제가 그거를 티켓 예약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행 수요가 얼마나 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나를 봤죠. 그게 여행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싸서 뭐 당근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아니 내가 갈 생각이 없어서 싸게 판다면 그냥 뭐 살 수도 있는 거고 갈 생각이 없는데 항공권 티켓을 사시나요? 싸게 판다고? 싸게 파니까 그냥 갈 생각이 갈 수도 있는 거. 있어야 사는 거죠. 아니 뭐 언제든 싸게 팔면 갈 준비는 되어 있죠. 비싸니까. 싸게 사고 그 다음에 어. 날짜 보자 이거 하겠죠. 뭐. 그리고 이만큼 경기가 안 좋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저는 그냥 경기가 좋고 돈 잘 벌면 여행 관련된 지표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지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100이 기준이었으니까 네. 두 달째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10.4입니다. 아니 그 왜? 기준이쯤에 이제 여행 수요가 없. 네. 그러니까 여행 소비 심리입니다. 아. 여행 소비 심리 지수. 여행 소비 심리. 네.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예요. 비싼데 나는 지금 이자 낼 것도 많고 무슨 여행은 무슨 여행 이게 지금 반영되는 그 거예요. 분위기다. 이자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예? 이자 신용- 때문에 힘들어. 네. 그래서 더 일본으로 쏠려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데못 환율이 가니까. 네, 미국이나 그렇죠. 유럽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저렴하고 게다가 환율도 좀 우호적이라서 일본이 제일 우호적이죠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 입국객의 외국인 입국객의 43.4%가 한국인이랍니다. 일본 가면 한국 사람뿐이 없다는데요. 네. 관광지에. 그 한국에 있죠 그냥. 네. 저희 열심히 또 주식하고 한국에 있다가 네. 일본 이번에 뭐 단체 관광도 한미일 빼놓고 중국이 여러 네. 군데. 네. 한국 사람만 있겠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한 2월 말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풀어줄 걸로 좀 기대는 되고 서로 있어요. 서로 풀어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중국 뭐 관광 풀어준다고 난 아직 거기 코로나가 그런 상태에서 가겠어? 아니죠. 중국은요? 이게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를. 게 아니까 근데 우리가 저쪽을 안 풀어주면 저쪽도 우리 안 풀어줄 테니까 마찬가지. 뭐 중국이야. 오는 것도 안 되고 가는 것도 안 되고 당분간은. 근데 뭐 그냥 실감하게 되면 명동에 가 보면은 네. 늘었습니다. 어, 예, 많이 들려요. 들리기 시작하고 거기다 뭐 남산 한옥마을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또 예전에는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와, 저 차 막히고 짜증나는데 이런 생각 들면서 그 버스 계속 와서 거기 주차장에 들 그렇죠. 수도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내리면 다 예전에 깃발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들리는데 개별적으로 옵니다. 개별 관광. 지금 그렇죠. 단체 관광은 허가 안 해주니까 못 오는 거고. 그런 네. 그런 개별 상황에서 관광만 오시는 예, 개별로 들어오는데 의외로 예전보다 좀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중국? 맞습니다. 예, 중국어 가요. 중국. 그래서 하나 혹시 투어가 대만 아니고? 제가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중국 가서 매매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투어가 그래서 하나 투어가 어닝 쇼크가 났나 봐요. 단체 그럼- 관광을 잘 안 합니다 요즘. 네. 네. 뭐 단체 관광 글쎄요. 단체 관광 안 한 지는 좀 꽤 된 것 같은데. 네, 계속 코로나 이전부터 줄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일단 여행 수요나 이런 것들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막 이렇게 서버가 터질 정도로 지금 대기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점점 감소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여행주 사요? 이거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네. 저는 똑같습니다. 여행, 면세점, 네. 또 뭐 항공 안 삽니다. 아, 너무 뻔해요.
다 반영한 것 같아요, 많이. 다 반영한 것 같다. 그래, 중국인 들어온다 그래서 반짝 움직이면 다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대? 저는 게임 끝. 저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이. 네. 잘못 뭐 인천 공항은 괜찮죠. 네. 면세점 업계가 중국에 그 큰 손이 들어오는데 GFD 뭐 거기지 않습니까? 그 네. 하이난에 딱 그러니까 자리는 들어온다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게 이제 물량을 더 키워서 그렇죠. 소위 명품 회사들한테 구매 바잉 파워를 키우겠다 이 목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던데. 그렇죠. 네. 그럼 걔들이 물량 뛰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쪽이 힘들죠. 힘들어지죠. 네. 딱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우리가 1위였는데 면세 사업 쪽 1위였는데 중국이 하이난 면세점 뭐 이렇게 해서 진출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참 이야기 들으니까 좀 씁쓸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